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안, 이에 이재명 정부가 거부하자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이재명 정부가 거절하자 미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 넉 대가 여기에 참여했으며 미국령 괌에서 출격한 B-52는 지난 18일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북상해서 한때 서해에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지난 18일에서 19일 서해상에서 별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미군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에 훈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공중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해서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대규모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가 거부하자 미일 연합훈련을 강행하며 그 수위를 최고로 올렸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예측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패싱 전략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강행된 미일 공중연합훈련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도련선 안에서 미국의 공중전략 자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독자훈련 형식을 취했지만 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한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시작된 데에는 B-52를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군이 미군의 강력한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지난 18일 서해에서는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미중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하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이재명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충격적인 해석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통합망료 간부는
지난 19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 넉 대와 일본 항공 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 F-15 전투기 5대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의 공역에서 각종 전술 훈련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 북한으로 이어진 동중국해가 훈련 지역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거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이 이번 대규모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일본은 말을 아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를 에둘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연습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거부로 보인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연습 성격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서 미일 연합훈련으로 변경됐습니다. 18일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B-52는 소해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해 제주 남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소해상으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중국 측 방공 식별구역 인근까지 비행하자 중국군도 이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면서 공해상 공역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구15는 지난 20일 최근 미군 군용기가 소해의 중국 인근 공역에 전개됐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군, 공군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 및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전투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미국에 강한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해 F-16 60여 대로 구성된 슈퍼 비행대대 2개 대대를 편성했습니다. 당시부터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훈련으로 그런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의 하나로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훈련 조정이 거론된 이후 군 당국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구상대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3월 중순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대폭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도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대북 감시 정찰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이러한 한국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을 미국 측 파트너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는 강력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역사상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이는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재명 정부 군사적 패싱 전략은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과사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